많이 오른 주택가격에 소액 투자 많이 힘드시죠? 아직 기회는 있습니다. 소액 투자 전략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드림부동산 투자연구소 대표 정창래입니다. 자, 오늘 제가 이제 강의해 드릴 주제는요, 바로 소액 투자하기입니다. 소액 투자하기. 자, 최근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수도권 지역 같은 경우는 9.13 대책 이후에 지금 가격이 좀 안정세를 보이고 있죠. 그래서 호가에 의한 가격 상승이 그동안 상당히 많이 됐었는데 지금은 이제 가격 조정이 어느 정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그 서울이나 수도권 지역을 보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사실은 뭐 한 1억 미만의 여유 자금으로 좀 아파트를 좀 갭 투자할 수 있는 지역이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최근에 이제 아파트 가격이 많이 상승을 하면서 지금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 3억 미만으로 좀 소액 투자하기도 상당히 좀 어렵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제가 이제 강의해 드릴 주제는요, 뭐 여유 자금이 1억 미만 아니면 5천 미만이라도 충분히 투자할 수 있는 지역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지역, 그리고 앞으로 소액으로 투자해서 가격이 오를 수 있는 지역, 예, 기회는 여전히 있습니다. 이 주제를 바탕으로 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주택 가격을 먼저 이제 결정하는 요인을 이제 한번 봐야 되는데요. 이 주택 가격을 결정하는 요인은 제가 항상 강조해 드리잖아요. 이 주택 가격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직주 근접입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일자리가 있어야 그만큼 주거에 대한 수요가 있다라는 거죠. 수요가 있어야 가격이 오르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요인이 주택 가격 결정 요인 중에 가장 첫 번째로 중요한 요인이 바로 직주 근접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중요한 요인이 바로 인문 환경이에요. 자, 인문적인 환경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뭐 학군이라던가 아니면 뭐 상권, 아니면은 우리가 이제 주거 벨트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게 대단지로 이루어져 있느냐, 이런 주거 벨트에 따라서도 이제 가격에 대한 차이가 나겠죠. 자, 그래서 인문적인 환경도 상당히 중요하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중요한 게 바로 주거에 대한 쾌적성입니다. 바로 주거 환경이죠. 우리가 이제 만약에 이제 어떤 지역이 이제 직주 근접과 인문적인 환경, 그 다음에 이제 주거 쾌적성, 뭐 한강변에 있다거나 아니면 인근에 공원이 있다거나 이런 지역들은 더 가격이 높게 형성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어떻게 보면 주택 가격을 결정하는 요인인데, 사실은 이 주택 가격을 결정하는 요인 중에 이 소득 수준에 따라서 또 이 각기 세 가지에 대한 민감도가 틀리다라는 거죠. 자, 어떻게 틀리냐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이 직주 근접성을 놓고 보면 소득 수준에 따라서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사실상 민감도는 떨어집니다. 자, 어떤 의미냐면, 자,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번잡한 데 싫어한다는 얘기예요. 예, 번잡한 데보다는 차라리 주거 환경이 좋은 지역, 그 다음에 인문적인 환경이 좋은 지역을 더 따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소득 수준이 이제 높은 계층들은 상대적으로,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환경에 대한 질이 가격을 결정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드리면, 이제 강남권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고가의 아파트가 몰려 있잖아요. 자, 근데 강남권에 보면 우리가 가장 이제 직주 근접이 좋은 강남역 앞에 예전에 그 우성 아파트 재건축한, 최근에 이제 분양을 했었던 그 레미안 뭐 리더스원이라던가 주변에 이제 재건축 아파트들은 30평대 가격이 지금 한 18억에서 20억 정도 사이에요. 예, 최근에 이제 분양했던 레미안 리더스원은 한 17억 정도의 분양을 했었죠. 자, 그런데 이런 그 강남역 바로 앞에 있는 이런 아파트가 비싼 게 아니라, 자, 반포에 있는 한강변 라인이라던가 차라리 개포 쪽이 주택 가격이 더 높게 형성이 돼 있죠. 자, 어떤 의미냐면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번잡한 직주 근접이 좋은 지역에 대한 민감도는 다 더 떨어지는 겁니다. 그럼 어떤 차이가 가격이 결정되냐면 인문 환경과 주거 환경 같은 이런 환경에 대한 질 차이가 가격을 결정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소액 투자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소형 주택을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자, 반대로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요, 어떤 데에 민감하냐면 바로 이 소득 수준이 낮은 분들은 직주 근접에 대한 민감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인문적인 환경이라던가 주거 쾌적성보다는 직주 근접에 대한 민감도가 높다라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들께서 소액으로 투자를 하실 때는 어떤 지역이에요? 바로 직주 근접이 좋은 지역, 인근에 일자리가 많은 지역,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낮은 분들이 많이 거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소형 주택에 대한 수요가 많은 지역이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예.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소액으로 투자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서울 같은 경우는 아파트는 좀 많이 어렵죠. 주택 가격이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소형 주택, 뭐 다세대라든가 연립 아니면 오피스텔 같은 이런 소형 주택을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 자, 어찌됐던 이런 그 소형 주택들, 그러니까 아파트하고 비아파트를 보면, 자, 이런 거죠. 이 아파트하고 비아파트 같은 경우는 서로 간에 대체 관계에 있는 겁니다. 자, 어떤 의미냐면, 아파트에 모든 사람들이 거주하기를 원하죠. 왜? 선호도가 높잖아요. 왜? 관리하기 편하고, 예, 주거하기 편하고, 황금성도 좋잖아요. 근데 이 아파트 가격이 워낙 높다 보니까, 제가 아파트 가격이 이 아파트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다 보니까 주거에 대한 비용 자체가 부담이 되니까, 어때요? 비아파트 쪽으로 가는 거잖아요. 비아파트 쪽으로. 그러니까는 아파트에 대한 주거 비용이 부담이 되니까 비아파트로 가는 거거든요. 자, 그럼 어떤 의미냐면 아파트와 비아파트. 비아파트는 뭐가 있습니까? 넓은 의미에서 보면 단독도 있을 테고, 다가구도 있을 테고, 다세대도 있을 테고, 연립도 있을 테고, 그 다음에 뭐 오피스텔도 있을 테고, 또 최근에 많이 나온 뭐 아파트도 있을 테고, 이런 비아파트 물량. 이 비아파트 같은 경우에서 아파트하고 비아파트는 서로 간에 대체 관계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체제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어떤 지역의 비아파트, 그러니까 뭐 소형주택이라고 치면 어떤 지역의 소형주택이 더 가격이 많이 오르냐? 바로 아파트하고요. 이런 비아파트, 그러니까 소형주택의 서로 간에 가격 간격이 큰 지역들이 이 소형주택이라든가 비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높다라는 거죠. 자, 어떤 의미냐면, 자, 어떤 지역의 아파트하고 만약에 소형주택, 뭐 다세대나 연립, 이런 주택을 보면, 자, 어떤 지역은 이 가격 차이가 적어요. 가격 차이가 적다라는 거는 여기에 거주하다가 돈이 조금만 모이면 당연히 선호도가 높은 아파트로 이동을 하겠죠. 그만큼 이런 데는 수요자가 적은 겁니다. 이 비아파트에 대한. 그리고 가격도 많이 오르질 못해요. 왜? 가격 차이가 적기 때문에. 자,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강남이라던가 도심권 같은 어떻게 보면은 주거 선호도가 높은 지역, 아파트 가격이 높은 지역은 아파트하고 비아파트, 그러니까 소형주택에 대한 가격적인 갭 차이가 크잖아요. 자, 그러니까 가격적인 갭 차이가 크다라는 거는 여기서 아무리 여유 자금을 모아봤자 일로 가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럼 당연히 이 아파트 가격이 높은 지역들, 이 아파트와 비아파트 간의 가격 간격이 큰 지역들이 당연히 이 비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더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파트 가격이 높은 지역이 대체재 가격도 많이 오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소액으로 투자해서 어떻게 보면은 차익을 볼 수 있는 지역이, 자, 이런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아파트도 최근에 가격이 많이 올랐지만 많이 오른 지역이 있고 그렇지 않은 지역이 있잖아요. 자, 그럼 비아파트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비아파트도 많이 오를 지역이 있고 그렇지 않을 지역이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 소형주택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자, 그런 지역이 어디냐면, 자, 소액투자 오를 지역 지금 공개하겠습니다. 자, 직주근접이 좋은 지역. 아까 제가 직주근접에 대한 민감도가 높을수록 소형주택에 대한 수요가 많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도심권 같은 지역들. 또 도심권은 아파트 가격도 상대적으로 높죠. 상대적으로 다른 이제 강북 지역에 비해서. 자, 또 하나는 아파트 가격 높은 지역. 예를 들어 강남권 같은데, 강남권 같은 데하고 도심권이 이 두 가지를 어떻게 보면 다 들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도심권에 중구라던가 종로권, 이런 지역은 일자리도 많고 아파트 가격도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보다 좀 높잖아요. 그 다음에 강남권 같은 경우도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고 일자리도 많고 그 다음에 아파트 가격이 높은 지역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지역들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이런 소형주택 아니면은 비아파트, 우리가 상대적으로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이런 그 어떻게 비아파트의 가격 상승 여력이 상대적으로 아주 크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지역들이 여러분들 이제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제가 상담을 이제 하루에도 뭐 한 대여섯 분 정도 해드리고는 있는데, 이 상담을 하다 보면 여유 자금이 작아서 나는 이제 투자를 못 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근데 여유 자금이 작다라고 해서 포기하지 마시고요. 내가 여유 자금이 작으면 작은 대로 이런 지역에 대체해서 이런 지역으로 내가 충분히 투자할 수가 있거든요. 사실은 이런 지역을 잘 찾아보시면 5천 미만으로도 투자할 수 있는 물건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지역은 안정적으로 가격이 오른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제가 상담을 하다 보니까는 이제 대려 이제 많이 포기하시는 분이 많아요. 여유 자금이 작은데 아파트 가격이 너무 높다 보니까 대려 그냥 내가 지레짐작 포기를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소액으로 투자해도 여전히 우리가 서울이나 이런 지역은 기회가 있고요. 또 투자할 수 있는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내용 좀 이제 또 이제 강의를 해드렸는데, 이제 내용이 좋으셨으면 3종 세트 아시죠? 구독하기 버튼, 좋아요 버튼, 알림 버튼 눌러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항상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